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4살 김지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이곳에 보내봅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려 하지 않았던 때부터였어요. 사람이 늙어가면 깜빡깜빡한다는 말,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그 얘기 아까도 했어. 그래?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왜 이러니? 그때까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반찬을 하루에 2번 만들고, 오전부터 내 퇴근을 기다리고, 전화에서는 다급하게 지금 몇 시냐고 묻고, 말끝마다 내가 뭘 놓친 것 같아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바쁘고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밥을 하다 반찬을 태웠어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 탔어! 타고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엄마는 냄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랬니? 내가 불을 안 껐나? 이 말에 뭔가 이상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 나도 가끔 그래. 그날 저녁 엄마는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렀어요. 지은아, 지은아, 지은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셨어요. 왜? 엄마 왜?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평소엔 부르지도 않던 이름을 그렇게 자꾸 부르시던 엄마. 그게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이 싹 튼 거예요. 며칠 뒤 엄마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묻더군요. 지은아, 너 요즘 회사는 잘 다니냐? 저는 멈칫했어요. 회사 그만둔 지 반년이 넘었거든요. 엄마, 나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잖아. 그래? 네가 그걸 왜 말 안 했어? 그때 저는 무언가 선을 본 느낌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엄마랑 마트에 같이 갔다가 계산을 다 끝내고 나오는데 엄마가 갑자기 물었어요. 우리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순간 몸이 굳었어요. 뭐? 같이 차 타고 왔잖아. 내가 운전했잖아. 그래? 미안, 내가 좀 이상하네. 그 말을 하면서 엄마는 멍하니 주차장을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참을.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건 분명 슬픔이었다는 걸 이젠 알아요. 그때까진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행히 근처 동네였지만 엄마는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 조퇴나 반차를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모든 일이 엄마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뭔가 이상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가 우리 가족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부서지고 있다는 걸요.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은 수요일이었어요. 그 전날 엄마는 병원은 왜 가냐며 투덜거리셨어요. 내가 뭐가 아프다 그래? 멀쩡한데. 아빠는 말을 아꼈고 저는 괜히 괜찮은 척 웃으며 차 안 분위기를 살피기 바빴죠. 종합병원에 놓인 정신과 외래.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고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긴장하신 듯 손끝을 자꾸 주무르셨죠.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따님 성함은 뭐죠? 엄마는 몇 개는 맞췄고 몇 개는 틀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이름은 맞췄어요. 지은이지, 우리 딸.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울컥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을 엄마 입으로 또렷이 들은 건. 검사 결과는 이틀 뒤 나왔고 저는 아빠와 함께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날 엄마는 집에 계셨어요. 아빠가 가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갔죠. 의사 선생님은 진단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그 순간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단어가 웅웅 울려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중등도 이상으로 판단되며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상당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잊는 병에 걸렸다고?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울음이 났어요. 티 안 나게 입을 가리고 숟가락 든 손을 일부러 천천히 떨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말이 없냐며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검색을 했어요. 치매에 걸린 부모 간병 방법,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치매 환자가 가족을 못 알아보면. 스크린을 보다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우는 나를 봤어요. 그 장면이 낯설고 쓸쓸하고 어쩐지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밥지를 차리며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우리 꽃 구경 갈까? 전 그냥 그 웃음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우리 꽃 보러 가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엄마의 눈을 보게 됐어요. 오늘은 나를 기억할까?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용히 내 이름이 들려오길 기다리게 됐어요. 그게 그날부터의 내 일상이었어요. 이름을 기억해줬던 단 한 번의 순간에 기대어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는 하루. 그때부터 제 하루는 바뀌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고 놀라거나 밤중에 욕실 불을 켜두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가끔은 멀쩡한 얼굴로
지금 몇 살이지? 하고 묻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표정이 너무 평온하니까 더. 회사에는 최대한 늦게 사직서를 냈어요. 하지만 매번 조퇴하고 반차를 내는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지 팀장은 결국 물었어요. 어머니, 병세가 심각하신가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간병을 시작했어요. 하루 세 끼를 챙기고 약을 시간에 맞춰 드리고 같이 병원 가고 가끔은 산책도 시켰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래, 내가 하면 되지 싶은 의욕도 있었고요. 하지만 금세 그 의욕은 소진됐어요. 이거 뭐야? 왜 여기 있어? 식탁 위 반찬을 손으로 집어던지는 엄마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워 담았어요. 엄마, 나 지은이야. 지은? 그런 애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사약해졌어요. 심장이 내려앉았고 얼굴이 저리도록 식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단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엄마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뜻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새벽에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기 누구 있어? 도둑이야! 저는 놀라서 뛰어나갔고 엄마는 저를 보며도 무섭다고 물러섰어요. 내가 딸이라는 걸, 내 얼굴을, 내 방을 하나도 모르는 듯한 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불을 켜도 바로 볼 수 있게,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도 막을 수 있게. 하루는 새벽 3시쯤 엄마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있었어요. 슬리퍼도 안 신고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엄마? 집에 가야지. 여긴 우리 집 아니야.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제 손을 툭 치며 말했어요. 놔! 당신 누구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말도 안 나오고 감정도 통제되지 않았어요. 나중엔 엄마가 잠든 후 화장실 불 끄고 안에서 조용히 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욕을 듣고 얼굴을 밀쳐도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은 터졌어요. 그만해, 엄마! 나도 사람이라고!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장면이 더 아팠어요. 엄마가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을 한 거예요. 그날 제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좋은 딸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엄마 밥을 지었어요. 다시 약을 챙겼고, 다시 말 걸고, 다시 닫힌 문을 열었어요. 이게 간병이더라고요. 사랑해서, 책임감으로, 죄책감으로 익숙해져서. 어느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야? 나는 잠깐 멈칫하다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마포구. 우리가 이사 온 지 벌써 8년 됐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 말고 식탁 위 국을 천천히 젓기만 하셨어요. 그 순간 내 목 안쪽이 쿡 하고 찔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침묵이 무서웠던 거죠. 엄마는 날 몰라보기도 하고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반나절 동안 한마디도 안 하기도 했어요. 그 불확실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간단한 장을 보러 잠시 나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엄마? 무서워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에 나는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엄마를 지킬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자꾸 자책했어요. 왜 난 웃으면서 엄마를 안아주지 못하지? 왜 난 내 엄마를 무서워하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 자신을. 어느 날 밤 거실 불도 안 끄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나는 소파 끝에 등을 붙이고 숨만 쉬고 있었죠. 그때 엄마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저를 봤어요. 왜 그래, 너 아프니?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가 엄마 같았어요. 딱 그 순간만큼은.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해버렸어요. 나는 말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저 사람, 나를 딸이라고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낯선 누군가가 피곤해 보인다고 느낀 걸까? 매일 그런 식의 생각들이 쌓였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나를 몰라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상황에 무뎌져 가는 나 자신이었어요. 엄마, 나야. 지은이야. 그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목소리에도 감정이 사라졌어요. 감정이 마르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손이 느려지고 눈이 무거워지고 머리는 안개 낀 것처럼 멍해져요.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요즘? 그게 언제지? 지금 이게 몇 번째 반복되는 하루인지. 내 하루는 그냥 엄마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일종의 감정 기상도였어요. 그리고 매일의 결론은 똑같았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벌인가? 그 물음표들이 나를 계속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아끼고, 감정을 삼키고, 눈물을 참고, 그냥 그렇게 버텼어요. 그게 그때 나였어요. 그렇게 무너지던 날들 사이 문득문득 엄마의 예전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엄마가 아닌 제가 어릴 때 함께 걸었던 그 골목. 매일 도시락 뚜껑 안쪽에 붙어있던 메모지. 오늘도 잘하고 와. 우리 딸 최고야.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루는 장롱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게 됐어요. 먼지 쌓인 비닐 커버를 벗기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거기엔 제가 처음 유치원 가던 날 손잡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어요. 검은색 파마머리에 수줍은 미소. 그 미소가 지금의 엄마 얼굴과는 너무 달라서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감기에 심하게 걸려 밤새 열이 나서 앓고 있을 때 엄마가 냉수 수건을 밤새 갈아주던 손길, 잠결에 들리던 엄마 목소리. 지은아, 조금만 참자.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고 와서 울고 있었던 저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은 다 제각각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서운한 마음은 나한테 다 풀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지만 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음식을 남기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왔는지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꼭 맞는 타이밍에 말을 건네줬죠. 지금은 힘들겠지만 넌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그 말을 다시 들을 수 없게 된 지금, 그 기억들이 오히려 저를 붙잡아 줬어요. 엄마가 엄마였던 순간들이 하나씩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병든 엄마?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 때로는 낯선 말투로 상처를 주는 엄마. 그 모든 모습 안에 과거의 엄마도 함께 있다는 걸, 그걸 잊고 있었어요.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부중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저였어요. 그날 이후 엄마의 말투가 이상해도 표정이 낯설어도 저는 엄마의 젊은 날을 떠올렸어요. 그 시절 엄마는 저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억들이 다시 제 마음에 따뜻한 무게를 얹어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버티는 이유는 그 기억들 때문이라는 걸.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꺼내든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저는 조금씩 엄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짜증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엄마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를 좀 더 차분히 받아들이게 됐죠. 하루는 엄마가 컵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이 집 거 아니야. 우리 집 그 파란 컵 어딨어? 예전 같았으면 엄마 그거 다 버렸잖아 라며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엄마 그 파란 컵 우리 예전에 쓰던 거지? 꽃무늬 있었던 거? 하고 되물어봤어요. 엄마는 잠시 멈추더니 그래 맞아 그 컵. 너 어렸을 때 그거 좋아했잖아 라고 말하셨어요. 놀랐어요.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그 순간 엄마와 제가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엄청난 위로가 있었죠. 엄마는 지금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엄마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는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주는 말투나 눈빛이 엄마의 반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요. 말을 천천히, 단어를 쉽게, 눈을 맞추고 웃어주기. 이 기본적인 것들을 매일 연습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대화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엄마 방에 갔는데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도 왔던 사람 맞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나 지은이야. 엄마 딸. 엄마는 저를 바라보다가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하나에 저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전혀 반응 없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변했기 때문이죠. 엄마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엄마를 간병하는 일이 더 이상 저를 갉아먹는 고통만은 아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아주 짧은 찰나, 아주 사소한 반응들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오기 시작한 건.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엄마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혼잣말을 하듯 말했어요. 지은이, 저녁에 미역국 좋아했지? 저는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역국은 제 생일마다 꼭 챙겨주시던 엄마의 사랑 같은 음식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한마디로 저를 다시 안아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엄마가 밥을 먹다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웃음이었어요. 엄마, 왜 웃어? 하고 물었더니 그냥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이 뚝뚝 흘렀죠. 그 짧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않고 저를 불러주는 순간마다 저는 세상이 멈춘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거창한 드라마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겐 매일매일이 너무나 값진 선물이었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저를 딸로 인식하지 못해도 그 순간의 좋아함, 그 눈빛은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건 느낌이라는 걸. 사람은 기억은 잊어도 느꼈던 감정은 오래 남는다는 걸 엄마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무엇을 기억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웃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햇빛 좋은 날엔 손잡고 산책도 하고. 엄마는 금세 잊어버리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은 기적들이 이어졌어요. 의미 있는 말, 짧은 눈 맞춤, 가끔은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제스처까지. 이전에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일상에 이제는 작지만 분명한 빛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이 여정에서의 또 다른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의 하루하루에 집중하면서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선 거예요. 눈밑은 꺼져 있고 표정은 지쳐 있고 한숨도 모르게 늘고 있었어요. 엄마를 돌보는 일에 매달리면서 어느새 저는 저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예요. 식사도 건너뛰고 샤워도 대충 하고 친구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오늘 하루를 넘기는 데만 집중한 날들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무심코 거실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목이 맵고 손끝이 떨렸고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엄마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어요. 처음엔 별 효과 없었어요. 그냥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제가 엄마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실수를 해도 예전보다 더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었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죠. 간병이라는 건 누군가를 돌보는 일인 동시에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사랑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안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슬픈 날엔 그냥 울고, 기쁜 날엔 노래하고, 힘든 날엔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게 엄마를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나를 보살피는 연습. 그건 이 간병 여정의 또 다른 숙제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갔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봐야 했어요. 눈을 마주쳐도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 누구세요? 라는 말에 저는 웃으며 딸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또 다른 날엔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잊어도, 딸이라는 걸 몰라도 엄마가 좋은 감정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다고요. 사랑은 기억보다 먼저 남는 감정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무렵 엄마의 몸도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식사량은 줄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고 혼자서 일어나는 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이 오면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아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을까? 간병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와의 하루를 기록하고 고마웠던 말들, 기적 같았던 표정들, 그리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그렇게 준비한다는 건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엄마와 마지막으로 함께 가고 싶은 곳도 적었어요. 예전에 함께 갔던 봄 벚꽃길,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핀 공원, 어릴 적 손잡고 다녔던 시골집 앞 마당까지. 엄마가 기억하든 하지 못하든 그 공간 안에서 함께 걷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그 시간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이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덜 잔인하다고들 하죠. 저는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결국 제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내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기억보다 오래가는 감정이라고, 그걸 믿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처음처럼 살아갑니다. 그날은 아주 조용하게 왔어요. 비도 아니고 햇살도 아니고 그냥 고요한 봄날의 오후였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낮잠을 주무셨고 그날따라 숨소리가 더 가늘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잠든 듯이 엄마는 그 길을 떠나셨어요. 저는 곁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요. 그냥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결에 따라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가 앉던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한자리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렀어요. 처음엔 엄마의 흔적들을 보며 울었고 이젠 그 흔적들을 보며 웃게 됐어요. 냉장고에 아직도 남아있는 엄마의 장바구니, 식탁 구석에 놓인 손때 묻은 컵, 서랍 안에서 발견한 손글씨 편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따뜻한 이야기로 남았어요. 돌아보면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몇 년은 삶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깊은 사랑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남긴 건 기억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눴던 감정이에요. 서툴고 지치고 때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끝내 사랑이었던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제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기 전에 저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매일 아침 햇볕을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고 밤에는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요. 이제는 울지 않아요. 아니, 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눈물조차 엄마와 나눈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돌보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엄마를 사랑했던 만큼 저도 저를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엄마,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의 딸이 늘 그랬듯 여기서 잘 살아갈게요.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명의 이 공간 너머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믿어요. 혹시라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이 이야기가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다시 살아냅니다. 그 모든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 누구보다 잘 해내고 있다고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자신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